하루 발생 1,500명 안팎의 4차 유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유행은 점차 비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전국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환자 발생만 놓고 보면 2주 전보다 2배고요. 한 달 전에 3배입니다. 이 발생 관련 지표 역시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우려되는 부분이 비수도권 환자 비율도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거리두기의 새로운 개편안의 단계별 규정을 보면 전국 유행 단계를 4단계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 3단계는 전국 유행의 시작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수도권은 이미 이제 그 4단계의 범위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뭐 2단계 정도, 1, 2단계에서 머물렀는데 예. 최근에 발생 양상을 보면 점차 3단계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이번 유행의 초기에는 80% 이상까지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68%까지 떨어졌죠. 그것은 비수도권이 그만큼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충남 천안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미 이제 수도권의 그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풍선 효과라는 것은 이제 수도권의 방역을 세계 죄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가서 이제 확산시키는 이런 양상들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숫자만 놓고 봐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오늘 0시에 발표된 것은 어제의 환자 예. 수니까요. 가장 많습니다. 1,454명이고요. 2주 전에가 743명이었고 4주 전이 429명이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 달 전보다 3배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중으로 가게 되면 환자는 더 늘어나겠죠. 예. 자,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있었던 김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방역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도 한 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시행 기간과 세부 수칙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해서 확정해 발표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의 이동 증가 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이번에 전국 단위 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각 지자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행위, 느슨한 방역의식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리그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일부 방송 출연자들의 연이은 감염 때문에 방송 촬영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방역 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서울의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면 예배에 대한 법원의 지난주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서 방역 수칙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 강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 참석자 중 3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의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노총은 질병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검사량이 급증한 가운데 연일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선별검사소 등 방역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수본과 방대본에서는 이미 지원하기로 한 의료, 행정인력 그리고 관련 예산이 각 검사소별로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검사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인력의 건강 관리에도 네,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일괄 적용했다는 내용이고요. 시행기간과 세부 수칙은 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또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우려 때문에 또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 그 수도권의 4단계를 적용했을 때 나머지 지역들은 뭐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단계 정도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격차가 너무 큰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거리두기 4단계라는 것은 전국 유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그 면적이 크지 않은 나라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뭐 1시간 정도만 가면 바로 그 4단계에서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다중이용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예. 조치 자체는 방역적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보지만 그럼 과연 정부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현재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게 된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이제 그 개편안의 시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년 동안 준비했던 개편안이 적용 시점부터 엉망이 된 그런 상황이 됐고 오히려 상황은 제일 나쁘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예. 이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의 수가 상당히 줄고 처음에 이제 정부가 목표로 했던 뭐 100에서 200명 정도, 최소한 300~400명 정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어느 정도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거기에 백신 접종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개편안인데 예. 이 두 가지가 다 어그러지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5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늘어난 것이고요. 뒤늦게 이렇게 사실상 뭐 그 거리두기 단계 3단계를 좀 적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측 능력인데 이 예. 예측 능력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붕괴됐다는 것.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아프리카에 파견 나간 청해부대원 이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승조원 가운데 100명 정도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70% 가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 현지 사정이 이제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 역량도 열악하고 치료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무무대왕함에 탄 승조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요. 검사를 이제 일찍 맡겼는데 아직까지도 전원 검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나온 게 보니까 이제 101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68명이 확진이고 음성이 33명. 그러니까 거의 확진율이 70%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조원이 300명이라면 이 결과를 단순히 대입해도 200명 넘는 승조원이 확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2일에 증상 환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열흘 넘게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PCR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함 내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확진 환자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승조원 모두를 항공편으로 귀국시킬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워낙 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 안에 지금 그 입원한 환자도 15명 정도 된다고 예. 하거든요. 대개 저 함정에 타는 그 승조원들은 20대에서 30대 비교적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무증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벌써 입원 환자가 15명이 이를 정도로 함내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문무대왕함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한 달 이상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저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공중급유 수송기라고 해서 지난해 그 이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그 모시고 올 때 예. 활용됐던 건데요. 한 대에 300명 정도가 탈 수 있어요. 그리고 화물도 한 50톤 가까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에서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 좌석의 배치는 항상 절반 이상을 태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대가 가야 300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가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가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니까 오늘 20일 저녁쯤이면 아마 올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환자와 비환자를 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배는
우리가 그 급유기가 갈 때 한 150명 정도가 타고 갑니다. 그 요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문무대왕함을 인수해서 그 배를 우리나라로 몰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그 인원들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필수적인 의료 인력도 당연히 가게 되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초기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선내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데 참 집단 감염 여러모로 좀 준비나 대응에 아쉬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 3일 있었던 민주노총 그 도심 집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참석했던 노조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집회와 확진 사이 연관성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게 서로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3일에 서울에서 도심 집회가 있었죠. 민노총 8,0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16일에 50대 여성 노조원 한 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2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3명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 50대 첫 환자는 증상이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3일에 집회가 있었고 15일에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 12일 정도의 그 기간이 있죠. 대개 예. 코로나19의 잠복기를 2주로 보게 되니까 그 2주를 벗어난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정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노총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특별히 감염될 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연관이 없다. 집회와 연관이 없이 별도로 걸린 확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방역 당국에서도 방역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연관성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격리 기간, 그러니까 저 잠복 기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같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000명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민노총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사를 8,000명을 다 받게 되면 예. 전체적인 감염의 규모 자체는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같이 굉장히 엄혹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아무리 방역을 지켰다 하더라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해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에서 수백 명이 감염되는 상황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수욕장이 많은 제주와 강원도가 또 비상입니다. 특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니까 제주도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 제주도에서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거리두기 3단계를 좀 도입했죠. 네, 제주도는 이제 계속해서 단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3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한 70만 명쯤 되는데요. 지금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가 10만 명당 1명이니까 7명 미만일 때가 1단계고요. 그다음에 12명까지가 2단계고 예. 그다음에 이제 13명 이상이 3단계인데 제주도의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 환자가 14명입니다. 이미 예.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3단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적 모임은 4명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4명으로 내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는 49명까지 가능하고요.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합니다. 10시가 넘으면 배달만 되고요. 예. 유흥업소, 유흥시설이 제주도에 한 1,300곳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주도가 이제 좀 휴가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유행 특징 중 가운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고령층이나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좀 낮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 치료시설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까? 지난해는 그 고령층 확진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들을 높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령층의 접종률이 거의 70%로 웃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 숫자상으로도 볼 때 고령층의 발생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고 위중증률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중증률이라 사망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실 격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률이 상당히 지금 한 68%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전국의 가동률은 66%인데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는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한 68%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그 3차 대유행 때 정부에서 이런 치료센터를 대대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역량 자체가 좀 있는 데다가 지금 이달 중에 생활치료센터를 한 5,300병상을 더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가동률은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환자들은 늘어나지만 확충되는 치료센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지역별로 약간 충청도 같은 데는 가동률이 한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고 환자가 지금처럼 1,500명이 앞으로 일주일, 2주일 더 가게 되면 생활치료센터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5,000병상을 일단 확보를 하고 다음 달까지 나빠진다면 더 확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